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4학년 2학기 6단원 다각형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다각형은 무엇이고 그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다각형과 정다각형, 대각선, 그리고 다각형으로 모양 만들기와 채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6단원 다각형 시작합니다. 1번, 아래 도형의 이름과 정의, 성질을 알아보자 했어요. 아래 그림에서 가에서부터 아까지 있는데요. 이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하고 그리고 성질. 자, 1번, 반가로 1번 다각형인데요. 이 단원의 이름과 같죠? 이 다각형이라는 것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 이상의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분은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곡선이 하나도 없죠. 곡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건 다각형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가에서부터 아까지는 모두 막혀 있잖아요. 선분으로 막혀 있으니까 가에서 아까지 모두 다각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3개 이상의 선분이라고 했는데 왜 3개 이상일까요? 하나나 둘은 안 될까요? 네, 그 하나나 둘은 안 되는 것이 이 둘러싸인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선분 하나, 요 하나 가지고 어떤 면을 둘러쌀 수 있어요? 둘러쌀 수 없죠. 2개는요. 2개 가지고도 둘러쌀 수는 없어요. 2개의 선분 가지고도. 이 어떤 면을 둘러싸려면, 어떤 면을 만들려면 적어도 3개는 있어야 하죠. 이게 뭘까요?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바로 삼각형에 대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은 우리가 다각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에도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위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고요. 그럼 사각형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몇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그죠? 이거는 4단원 배울 때 우리 이제 사각형을 배웠잖아요. 4단원에서. 그 도형 이름을 지금 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방가로 3번은 사다리꼴인데요. 사다리꼴은 사다리처럼 생겨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사다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다리꼴의 그 정의는 뭐냐 하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 발 디딤판이 평행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발로 밟고 올라가니까 한 변이, 마주보는 한 변이라는 것은 얘네 둘, 옆에 있는 거 말고, 자기하고 이웃하고 있는 거 말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변을 얘기를 해요. 그게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요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다리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그냥 한 쌍만 뭐 이렇게 생겨도 돼요. 한 쌍만 이게 평행하기만 하면 이게 다 사다리꼴이다. 평행사변형은 사변이 모두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평행하다는 것은 그 연장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되니까 4개의 변이 평행하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여기가 평행하고 또 마주보는 것끼리 두 쌍이 모두 평행한 것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고 우리 사각형 배울 때도 얘기했었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이에요.
예, 그럼 여기까지, 그 다음, 예, 5번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 칸을 한번 다시 채워볼게요. 자, 사각형은 어느 걸까요? 4개의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으면 되죠. 예, 그러면 가, 나, 다는 삼각형이고요. 라, 마, 바, 사, 아는 5개잖아요. 5개는 뭐예요? 5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오각형이죠. 예. 그래서 다하고 아를 제외한 모두 다른 모든 것이 다 사각형에 속해요. 가나, 라마, 바사. 예.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 하고 지금 길이가 같죠. 4개의 변의 길이가 나하고 사다리꼴 이렇게 평행한 거. 그다음에 라 여기 평행한 표시 있고 또 직사각형 거 보니까 여기도 평행하겠죠. 마 그다음에 바 사 이렇게 되나요? 예. 나, 라, 마, 바, 사 여기까지 다 사다리꼴이죠. 마주보는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은 모두 사다리꼴에 속한다. 그죠?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이 모두 평행해야 돼요.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할 때 나, 라, 마, 예, 요 사다리꼴은 빼야겠죠. 사. 그래서 나라, 마사. 그 보면 사각형 중에서 그 가를 제외한 거, 가를 제외한 것이 사다리꼴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다리꼴 중에서 그 사다리꼴 바만 제외하고 모두 평행사변형이죠. 예. 그리고 성질은 예, 그 다각형은요, 변의 수에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변의 수가 3개, 4개, 5개, 6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자, 4개의 각의 합이 360도.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예, 여기는 없는데 그 삼각형의 안에 있는 각의 합이 얼마였어요? 삼각형의 안에 있는 각의 합 180도였죠. 잠깐 복습하면 이 안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다. 예, 그러면 사각형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각이 생기는데 이 중에 이거를 그 삼각형으로 만들면 2개의 삼각형이 생겨요. 그러면 요 각과 요 각과 여기 요 각이 합해서 180도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합해서 180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각형은 어떻게 모양이 생겼어도 180도 더하기 180도에서 4개의 각의 합이 360도라는 겁니다. 예. 잠깐 그러면 오각형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각형은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죠?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3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180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180도 곱하기 3. 그래서 540도가 됩니다. 안에 있는 각의 합은. 예.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넘어갈게요.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꼴. 예, 이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예. 평행사변형은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고요.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같다. 그리고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행사변형 얘기하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평행사변형이잖아요. 마주보는 것끼리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같죠. 각은 그 다음에 마주보는 두 쌍은 지금 이제 평행하다는 거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예. 요게 평행사변형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4단원으로 가서 이 평행사변형의 그 마주보는 도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것과 도쌍의 가계 크기가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움직이는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마름모다 하면은 평행사변형에서 나온 마름모죠.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에서 그 길이를 갖게 하면, 4개의 변의 길이를 갖게 하면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징이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렇게 4변의 길이를 갖게 만들면 그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다 가지면서 4변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4변의 길이를 갖게 하면 이 마름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어떤가?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에서 가계 크기를 갖게 하면 되는 거죠. 4개의 가계 크기를 갖게 하면 된다. 그래서 4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4각의 크기는 뭐예요? 각각 90도죠. 왜냐하면 4각을 합했을 때 360도가 돼야 되니까 360 나누기 4를 하면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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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퉁이가 다 90도가 돼서 4각의 크기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정자를 붙이면 이게 8번에 있는데요.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다 같다 해서 4변의 길이와 4각의 크기를 모두 얘기해 줘야 된다고 사각형 배울 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면은 그러면 뭘까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자동으로 세 각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말하지 않아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정사각형 띄고 정오각형 역시 5개의 변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길이가 6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만 4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같다고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4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이것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나는 정사각형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4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마름모로 가게 돼 있어요. 마름모로. 그렇잖아요.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하면 마름모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의 그 패밀리, 사각형 집안의 그 패밀리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가계도에 의해서 4변의 길이가 같다고만 하면은 마름모를 얘기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내각의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알지 정사각형으로 알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내가 말하고 싶다면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같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선생님 정다각형은 왜 변의 길이와 각의 길이를 모두 다 얘기를 해야 되죠? 선생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삼각형은 3개의 변이 같다고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고 뭐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정오각형은 5개의 변이 같다고만 말을 하면 자, 변의 길이가 같다. 5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고만 말을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다각형은 뭐 삼각형, 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모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다 돼요. 그런데 정사각형에서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정다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정다각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사각형 때문에 정다각형의 정의를 얘기할 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사각형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마름모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나가 있겠네요. 나. 그죠? 나 있고 그다음에 쭉 가서 정사각형. 예, 4죠. 4. 저기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름모는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같이 오각형은 들어가지 않아요. 정오각형은. 그다음에 나사고 그다음에 직사각형은 네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죠. 예, 그러면은 90도가 돼야 된다고 했죠. 네 개의 각이 모두. 그러면 마하고 4가 되겠네요. 마하고 4. 마사. 예. 정사각형 찾아볼게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각의 크기도 같아야 돼요. 어느 거예요? 예, 4죠. 4. 네, 그런 사각형. 자,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모두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사각형과 여기에 있는 아예 정오각형이 들어가겠네요. 네,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4하고 자, 성질 한번 볼게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네 변의 길이가 일단 같죠. 네, 당연하죠. 네 변의 길이가 같게 그렸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성질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서 물려받았어요? 평행사변형에서부터 내려왔죠. 그죠? 평행사변형부터 내려왔으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받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죠. 그죠? 그리고 마주보는 두 쌍의 각도 크기가 같죠. 그죠? 예. 이게 평행사변형에서 온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나온 성질이고요. 자, 직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의 성질은 이것도 역시 어디서 왔어요? 평행사변형에서 왔죠. 예,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일단 다 봤죠. 예,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자, 근데 그 직사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내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거죠. 예. 정사각형 성질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거는 이 정의에 의해서 내각이 모두 직각이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마름모에서 온 성질을 받기도 하죠. 그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마름모에서 온 성질이죠. 그죠? 그리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직각이다. 이거는 직사각형에서 온 성질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정사각형은 그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지금 모두 받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서 여기 다 받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이거는 또 그 정사각형이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받았지만 마름모와 직사각형은 또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성질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에서부터 계속 물려받은 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마름모. 얘는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직사각형에서 받았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은 평행사변형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성질이죠. 그죠? 예. 정다각형 성질. 정다각형의 성질로는 예, 변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또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성질이 되는데 그 변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정삼각형 3개의 변, 정사각형 4개의 변, 정오각형 5개의 변, 정육각형은 6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인데 그 길이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각형의 가계도를 한번 쭉 정리하고 정리해 볼게요. 자, 다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가 이제 같고 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정다각형으로 가죠. 그죠? 우리 삼각형 배웠던 거 기억나죠? 삼각형과 정삼각형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삼각형은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정삼각형은 그 3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죠. 그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은 2개의 변이 같잖아요. 2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을 지나서 우리가 다른 남은 삼각형의 그 한 변을 다 같게 하면은 그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예. 자, 사각형은 조금 우리가 가계도가 복잡했어요. 사각형에서 한 쌍을 마주보는 한 쌍의 그 변을 평행하게 하면 사다리꼴이 됐죠. 거기에서 나머지 다른 한 쌍도 평행하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리고 각의 크기를 같게 하면 직사각형, 변의 길이를 같게 하면 마름모가 돼요. 이 변의 크기와 각의 크기를 모두 같게 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예, 정사각형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오각형의 자손인 정오각형이 나오죠. 정오각형에서 변의 개수가 하나 더 늘면 육각형인데 육각형에서 그 변의 길이를 갖게 하면 정육각형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다각형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삼각형 배웠고 사각형 배웠고 이제 다각형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삼각형, 사각형을 또 정리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3번부터는 그 다각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인 대각선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예, 이거는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